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뭐든지 리뷰해주는 남자들의 블루입니다. 2017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가정의 달 5월이라니. 게다가 이번 주는 꿈만 같은 연휴 기간까지. 이런 연휴에는 역시 맛있는 간식 그리고 시원한 맥주, 거기에 즐길거리 가득한 오락거리와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 여러분의 즐거움을 위해 오늘도 저 블루가 새로운 게임 한 편과 돌아왔습니다. 오늘 리뷰할 게임은 코에이 테크모에서 출시한 무쌍 뽕빨물의 극치 무쌍 스타즈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숱한 무쌍류 게임을 출시했던 코에이가 자사의 무쌍 시리즈 주인공들을 한데 모아 등장시킨 신작 게임인데요. 본격 무쌍 올스타전 무쌍 스타즈, 과연 어떤 게임일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각자의 세계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활약하고 있는 영웅들. 그런 그들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시공간 저 너머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영웅들이 도착한 곳은 신비로운 셈의 힘으로 유지되는 성역. 그곳은 3명의 왕위 계승자가 저마다의 사명과 이유로 왕권을 두고 다투는 전장이었습니다. 각 왕위 계승자는 오직 셈의 힘이 있어야 영웅들이 원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다면서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도와준다면 그 힘으로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주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이제 영웅들은 자신들의 세계로 돌아가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계승자를 돕는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쌍 스타즈는 1대 다수, 일기당천이라는 컨셉에 걸맞게 한 명의 캐릭터로 많은 수의 적들을 섬멸시키는 무쌍 장르의 게임으로, 그동안 자사 오리지널 작품인 진상국 무쌍, 전국 무쌍은 물론 미디어믹스와 콜라보를 통해 다양한 무쌍 스타일의 게임을 만들어온 코에이 테크모의 신작입니다. 게임 속 캐릭터들은 그동안 코에이와 테크모 게임에서 출시했던 게임 속의 주인공들인데요. 총 30명에 달하는 캐릭터가 참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 무쌍 시리즈에서 활약했던 캐릭터들에서부터 액션 게임이나 격투 게임, RPG 장르에서 활약하던 캐릭터들까지 플레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그 플레이 방식이나 기술들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무쌍 스타즈는 그 플레이 방식은 무쌍 스타일류의 컨셉이 그렇듯 쉽고 빠르고 편안한 전투를 그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어떤 캐릭터로 하든 다양하고 재미난 플레이를 즐길 수 있다는 특징 역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콘솔 게임에 익숙치 않거나 액션 게임에 취약한 유저층이 입문하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하지만 기존 무쌍 시리즈와도 나름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본작에서는 한 명의 리더와 4명의 멤버를 골라 총 5명의 캐릭터를 데리고 플레이를 하게 됩니다. 물론 메인 플레이는 리더에게 맞추어져 있지만 특수기를 통해 파티에 속한 멤버의 기술을 사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소환해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한 개의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동안 총 5명의 캐릭터를 한 번에 즐겨볼 수 있게 되어 보다 다채로운 게임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더불어 본 작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우호도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영웅들과의 인연이라는 주제나 테마에 걸맞게 플레이하는 캐릭터들 간의 우호도 시스템이 존재해 우호도에 따라 개방되는 이벤트나 합체 스킬, 특수 스킬 등 보다 기존 무쌍 시리즈에 있었던 우호도 시스템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료 캐릭터의 의뢰를 수주받아 임무를 달성하면 해당 캐릭터의 레어 영웅 카드를 획득할 수도 있어 육성에 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무쌍 스타즈는 기존의 자사 게임 속 인기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올스타전 게임으로 이미 한 차례 진상국 무쌍과 전국 무쌍 시리즈로 진행되었던 콜라보 무쌍 오로치 시리즈의 시스템을 여러모로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돋보입니다. 다채로운 캐릭터의 액션이나 캐릭터 간의 우호도 등이 바로 그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이 멋진 콜라보가 즐겁기만 해야겠죠. 하지만 무쌍 스타즈는 소문난 잔치에 막상 먹을 건 없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게임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제일 중요한 스토리가 무척이나 지루합니다. 충분히 예상 가는 반전과 이야기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굉장히 루즈한데요. 무려 3개의 진영으로 나누어 펼쳐지는데도 불구하고 초반 몇 스테이지만 지나면 그 내러티브에 별 차이가 없다는 걸 금방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스테이지 구성이나 게임의 흐름 역시 죄다 공장에서 찍어낸 것 마냥 똑같은 적, 똑같은 맵, 똑같은 공략 패턴의 반복이라 당연히 게임이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이 게임은 멀티 엔딩을 가지고 있어 몇 번이고 도전해야만 하는 이유를 제공하고는 있는데요. 게임을 한번 클리어하고 나면 아예 맨 처음으로 돌아가 버리게 돼 따로 세이브를 해두지 않았다면 이 이야기를 전부 처음부터 진행해 해당 분기까지 다시 와야만 합니다. 이 길고 긴 지루한 똑같은 스테이지를 엔딩 하나만 바꿔보자고 또 긴 시간 투자하기엔 조금 과하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쌍 시리즈면서 도대체 왜 프리모드가 없는 걸까요? 아닌 게 아니라 이 게임의 모드는 단 하나, 스토리 모드가 끝입니다. 이 스토리 모드에 프리모드를 우겨 넣은 셈인데요. 뭐 하나 특색 있고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양산형 스테이지를 죽어라 반복하는 것 말고는 이 게임을 즐길 거리가 없습니다. 보통 프리모드라고 한다면 게임을 진행하면서 얻은 스테이지를 그동안 획득한 캐릭터로 즐기며 캐릭터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자유로운 게임 모드를 말하는데요. 3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진 게임 디자인 덕분에 마찬가지로 영웅들도 3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져 완벽하게 제가 원하는 캐릭터 간의 구성으로 게임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 마음대로 캐릭터를 골라서 플레이하고 싶다면 오로지 스토리상 진엔딩 루트 마지막 스테이지를 남겨주는 상태여야 그것이 가능해지는 참으로 기이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마음대로 골라 즐길 수 있는 게 무쌍 시리즈의 매력이 아니었나요? 게다가 이 게임은 다양한 스테이지를 제공하는 듯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미션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 뿐입니다. 거점을 제압하라, 거점을 지켜라, 적을 물리쳐라. 어떤 스테이지를 가도 똑같은 미션 뿐입니다. 모든 무쌍 게임들이 그렇듯 당연하게도 적을 물리치는 것만이 이 게임의 목표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이유나 개연성도 없이 그저 끝없이 몰려오는 적들을 물리치고 또 물리치는 것 말고는 특별하게 게임을 즐길 만한 거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임 디자인이 깊이가 없다는 것을 제작진도 알았는지 몇몇 영웅들의 조건을 만족시키면 발생하는 드라마틱 배틀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요. 하지만 그저 간단한 개그 멘트 몇 개로 그 캐릭터의 매력을 대변하려는 발상부터가 조금은 성의가 없는 것 아닐까 하고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 캐릭터의 매력은 그것 말고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요. 이런 면에서는 이미 제작사 본인들이 만들었던 무쌍 오로치 시리즈가 충분히 모범적인 답안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그 후속작이라고 불리는 게임이 오히려 그보다 퇴보한 것만 같아 아쉬울 뿐입니다. 차라리 이 게임이 무쌍 오로치처럼 그저 영웅 캐릭터만 가져서 모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영웅들이 활약하는 게임의 맵과 전투를 스토리와 사건에 맞게 리메이크해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하고 그 매력을 어필했었다면 자연스럽게 게임에 대한 몰입감도 좋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반복적인 게임 플레이를 보다 더 지루하게 만드는 시스템이 하나 더 있었으니 그건 바로 앞서 이 게임의 특징으로 언급했던 우호도 시스템입니다. 물론 저는 이 시스템이 이 게임을 즐겁게 하는 좋은 요소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디자인에 조금은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게임 속 캐릭터들 간의 우호도는 쌍방간이 아닌 일방향적인 관계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캐릭터를 리더로 그리고 B라는 캐릭터를 멤버로 편성해 게임을 진행하게 되면 A에 대한 B의 우호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반대로 해보면 어떨까요? B가 리더일 경우 A와의 우호도는 다시 제로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요? A로 아무리 열심히 우호도를 올려도 반대쪽 캐릭터 입장에선 전혀 우호도가 쌓이지 않는다뇨. 원래 우호도라는 것은 서로 간의 쌍방으로 쌓이는 것이 아닌가요? 너는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만 나는 널 친구로 생각하지 않아. 뭐 이런 건가요?
이 말도 안 되는 디자인 덕분에 유저는 거의 30명에 육박하는 캐릭터마다 각자 30명의 캐릭터만큼 일일이 우호도를 올려주어야 모든 이벤트를 해금시킬 수 있는 괴랄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플레이 타임을 강제로 늘리려는 제작진의 꼼수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고생을 할 가치가 있을 만큼 이벤트가 재밌지도 않습니다. 고작 대사 몇 마디 나누고 목욕탕에서 부끄부끄 하는 것 말고는 특별한 것도 없죠. 이럴 바에야 미연씨 게임을 하고 말지. 아니죠. 그 어떤 미연씨도 이벤트를 보기 위해 이런 식으로 게임을 구성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미 한쪽의 우호도가 최대로 달성됐을 경우 반대쪽 캐릭터의 우호도가 빨리 오른다고 설명은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런 고생을 할 필요가 없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닐까요? 분명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한 우호도 시스템이지만 지금 이대로라면 그저 게임의 단조로움만 더 강조하는 꼴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이 게임은 어디까지나 무쌍 게임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캐릭터를 육성하는 재미, 그것이 바로 무쌍류 게임의 매력이겠죠. 하지만 이 게임은 그런 육성의 재미가 타 무쌍에 비해 떨어집니다. 왜냐? 그동안 무쌍 시리즈가 가지고 있었던 좋은 등급과 좋은 옵션의 유니크 무기가 이 게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을 대신할 요소로 히어로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만 그게 좀 썩 매력적이진 않네요. 기존의 유니크 무기는 독특하고도 멋진 디자인을 통해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며 또 그 성능 자체가 눈에 띄게 좋아져 높은 난이도를 도전할 때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는 편인데요. 무쌍 스타즈의 히어로 카드 시스템은 최대 4개의 슬롯에 게임을 진행하며 획득한 소재로 고유의 스킬을 부여해 나만의 옵션을 가진 카드를 제작한다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어로 카드는 성능에서 기존의 유니크 무기만큼이나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굳이 강한 카드가 없어도 게임을 클리어하거나 진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죠. 차라리 이 카드가 카드의 등급별로 디자인이 다르기라도 했다면 어땠을까요? 네, 그랬다면 차라리 카드 디자인 때문에라도 수집하고픈 욕구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시스템 자체는 좋지만 역시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무쌍 스타즈는 여러모로 기존의 무쌍 시리즈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게임입니다. 보다 강화된 우호도 시스템, 그리고 영웅들 간의 숨겨진 이야기를 엿볼 수 있는 드라마틱 배틀, 지역에 제한 없이 다양한 스테이지를 즐길 수 있다는 플레이 구성이 여러모로 차후 나올 시리즈를 위한 시험이자 초석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부분이 미완성되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무쌍 스타즈의 단점을 지적하고는 있지만 사실 여느 다른 무쌍 팬들만큼이나 이 게임에 기대하는 바가 컸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쉬운 마음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네요. 부디 이번 작품을 만들면서 얻은 소중한 교훈과 노하우로 다음 무쌍 시리즈에선 보다 멋지고 일신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 블루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리뷰해주는 남자들은 곧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